2020년 사람이 없는 마트에서 한 가족이 조용히 물건을 담고 있습니다. 막내 보가 가장 높은 선반 위에 우주선 장난감을 꺼내려 하다 떨어뜨리게 된 순간 첫째 리건이 아슬아슬하게 잡아냅니다. 사람도 없는 마트에서 이상하리만큼 소음에 신경 쓰는 가족. 약과 필요한 물건을 모두 가지고 떠나기 직전 아버지 리는 보가 가져온 장난감에서 건전지를 뺀 후 가게에 조심히 놓고 못 가져가게 하는데 부모님이 모두 나가고 난 후 몰래 리건이 웃으며 보에게 다시 장난감을 쥐어줍니다. 보는 리건이 나간 후에 건전지까지 챙긴 후 따라 나서고 아무도 없는 거리. 가족은 숲속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조용한 숲속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소리의 출처는 보가 가져온 우주선 장난감. 아버지 리는 깜짝 놀라 보에게 달려가 보지만 보는 어디선가 나타난 괴물에게 당해버립니다. 보를 습격한 괴물의 정체는 전 세계를 갑작스럽게 침공한 괴생명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의 가족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괴물을 피해 산속에 있는 시골에서 소리 없이 살게 됩니다. 쩝쩝충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이건 좀 괜찮네. 리의 가족은 소리 없는 식사를 하고 소리 없이 보드게임을 즐깁니다. 이때 리건이 실수로 램프를 깨버리고 급하게 불을 꺼보지만 괴물은 점점 가까워 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리건을 위해 손수 보청기를 만들고 발소리를 줄이기 위해 지나다니는 길에 모래를 뿌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리. 아내 에블린은 임신을 한 데다 출산 예정일도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해놓은 통발을 확인하기 위해 계곡에 온 리와 아들 마커스. 리는 마커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폭포 아래로 마커스를 데려가는데요. 겁에 질린 마커스를 옆에 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리. 거기에 영화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리의 목소리를 듣고 와야 할 괴물은 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폭포 소리가 워낙 커서 목소리가 묻혀 괴물들에게 들리지 않아 안전한 것입니다. 마커스도 자신을 믿으라는 리의 말을 듣고 속 시원하게 소리를 질러봅니다. 마커스는 평소에 리가 리건에게만 엄격한 것에 대해 1년 전 리건의 실수로 볼을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냐고 물어봅니다. 아직 리건은 그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마커스는 리를 향해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리건에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 그 남자는 난데없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칠 리 없는 괴물은 빠르게 달려와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집에서 쉬고 있던 에블린의 양수가 터지고 이 사실을 알리려 지하실로 향하는 에블린은 계단에 튀어나온 못을 미처 보지 못해 밟아버리게 되고 큰 소리를 내고 맙니다. 집 밖에 설치된 빨간 조명으로 자신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리는 에블린.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괴물들은 소리를 듣고 집 안까지 들어와 있었고 집에 돌아온 리와 마커스는 빨간 조명을 보고 서둘러서 에블린을 구하러 갑니다. 진통을 느끼는 에블린은 급하게 욕조로 들어와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괴물은 점점 거리를 좁혀옵니다. 이때 무언가 준비하는 마커스. 큰 소음을 유발하는 폭죽에 불을 붙이는데 일촉즉발의 상황. 고통을 이기지 못한 에블린은 결국 비명을 지르게 되고 산탄총을 들고 에블린을 구하러 집에 들어온 리. 욕조의 선명한 핏자국을 보고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한 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때 다행히 아이와 함께 숨은 에블린과 만나게 되고 리는 에블린을 준비해놓은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폭죽을 터뜨리고 난 후에 마커스는 괴물을 피해 옥수수밭 안쪽으로 달리다 앞에 있는 농기구와 부딪혀 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아기. 리와 에블린은 가까스로 괴물에게 들키지 않고 지하실에 몸을 숨기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산소 마스크를 씌운 뒤 상자에 아이를 안전하게 넣어둡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오던 리건에게 괴물이 접근하는데 리건의 보청기에서 갑자기 고주파가 흘러나오더니 리건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고주파를 듣고 괴물은 도망칩니다. 에블린이 정신을 차리고 방음에 신경 쓴 지하실은 다행히 효과가 있었고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묻는 에블린. 걱정하는 에블린에게 리는 아이들을 찾아온다 약속합니다. 리건은 옥수수밭에서 마커스와 만나게 되고 리는 리건과 마커스를 찾기 위해 나섭니다. 리건과 마커스는 곡물창고 위에서 불을 피운 뒤 아버지를 기다리고 지하실에서는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괴물은 이미 에블린의 코앞까지 와 있었고
숨막히는 순간 에블린은 아이를 데리고 물이 흐르는 곳 뒤로 숨어보지만 괴물은 점점 에블린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오래된 곡물 창고의 문이 고장나 속으로 빠져버린 마커스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내 괴물의 시선을 끌게 되고 덜컹거리던 문이 떨어져 다시 한번 큰 소음을 냅니다. 점점 빠져들어가는 마커스를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리건. 문짝을 밀어 가까스로 마커스를 구하는 데 성공하지만 리건 또한 곡물에 파묻히게 됩니다. 다행히 마커스가 리건을 도와 둘은 살아남았지만 숨을 돌리기도 잠시 괴물이 소리를 듣고 곡물창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떨어진 문짝을 방패 삼아 버티던 리건과 마커스. 벼랑 끝에 물린 상황에 또다시 리건의 보청기에서 흘러나오는 고주파음으로 인해 괴물이 괴로워하고 창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괴물이 도망치며 뚫어놓은 구멍 덕에 곡물 창고를 빠져나와 드디어 아버지와 마주한 리건과 마커스. 그리고 지하실에서 나온 에블린은 그 상황을 보며 기뻐하는데 기뻐하기도 잠시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괴물들로 인해 집으로 곧장 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리는 아이들을 먼저 트럭에 몸을 숨기게 하고 도끼를 든 뒤 아이들에게 가려운 찰나 괴물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보고 놀란 마커스는 비명을 지르고 리건이 이를 저지해보지만 괴물은 아이들을 덮쳐버립니다. 이젠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둘 리건과 마커스. 이때 리가 일어서서는 리건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지 못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 후 마지막 힘을 다해 큰 소리로 괴물을 자신에게 끌어들여 아이들을 구하고 날이 밝을 무렵 아이들은 괴물로부터 도망쳐 엄마와 함께 지하실로 향합니다. 난생 처음 아버지의 지하실에 들어온 리건은 자신을 위해 보청기를 연구하고 또 만들어 온 것을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슬퍼할 틈도 없이 괴물은 접근해 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작은 소리로 가족 모두가 죽게 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TV에서 흘러나오는 노이즈에 괴물은 고통스러워하며 기계를 부셔버립니다. 이를 본 리건은 보청기 고주파음에 고통스러워하던 괴물을 떠올리고 보청기의 전원을 켜는데 리건의 예상대로 괴물은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는 괴물을 보고 리건은 마이크를 통해 고주파음을 증폭시키고 괴물은 이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괴물은 다시 일어나 가족을 향해 달려들지만 아까의 충격으로 인해 강력한 외피가 벗겨져 버렸고
그걸 놓치지 않은 에블린은 괴물의 머리에 총을 발사해 괴물을 처치합니다. 하지만 총소리를 듣고 몰려오는 괴물들. 네, 오늘은 2018년 개봉한 공포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시각, 후각은 없지만 이와 반대로 청각이 극도로 예민한 괴물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신선한 주제, 여러분도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구독자님들도 답답하신 부분이 몇 가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왜 소리를 감춰주는 폭포 옆에서 살지 않고 소리가 나면 안 되는 상황에 임신을 한 건지 등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영화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인데 구독자님들은 어떠셨나요? 사실 이 영화는 여러가지 설정에 대한 설명은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그 중에서도 영화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괴물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 속 등장하는 신문에 담긴 내용을 캡처한 부분입니다. 신문에는 미군의 패배, 더 이상 시민들을 지킬 수 없다 라고 하는 보도가 등장합니다. 영화에 등장한 괴물은 아주 단단한 외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알도 폭탄도 통하지 않아 인류는 이 괴물에 패배했고 괴물은 행성 폭발 및 우주 비행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개봉 전 감독이 밝힌 내용입니다. 영화 속 괴물은 외계인으로 빛이 없는 행성에서 살면서 시각 대신 청각에 의존해 사냥하도록 진화했고 외피가 워낙 강력해 원래 살던 행성이 폭발했을 때 운석을 타고 지구까지 날아온 동안 생존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의 시작은 괴물들의 출현 3달 뒤로 고작 3달 만에 인류를 상대로 승리하는 괴물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가늠이 되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속편인 콰이어트 플레이스 2는 올해 9월 4일 개봉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줄만 알았던 괴물의 파해법을 알아낸 가족이 몰려드는 괴물들 사이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을지는 극장에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기 전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더 재미있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